하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박사 김문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처음으로 알아볼 미래주가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당연히 그렇죠.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어떤 주제일까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에코프로 관련해서 들고 오셨네요. 공매도와의 전쟁. 어제는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공매도 말인즉슨 하방으로 내려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이번들의 지옥문이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뉴스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증권 관련 뉴스는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로 막 거의 도배가 돼 있고요. 가장 이제 제 눈에 확 띄었던 부분이 이 에코프로 그룹주 이 공매도 쳤던 세력들, 네네. 야, 이거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옥문 열렸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에코프로가 어제 뭐 2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그만한 회사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2위짜리인데 하루에 뭐 20% 올라갈 정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홍콩 쪽에 뭐 JP모건 창구로 아마 쇼키즈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손절매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뭐 아직도 또 나올 게 많이 남았다 보니까 에코프로 공매도 들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잠깐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네네. 제가 지금 준비된 화면에 왼쪽에 에코프로 BM, 그다음 오른쪽에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인데요. 최근에 좀 줄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아직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 BM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는 아직도 1조 2천억이 넘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쇼키즈 나간 거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내일 정도면 다시 그 집계가 뜰 건데 조금 줄었을 것 같더라도 주가가 올랐는 걸 감안하면 별로 잔고가 공매도 잔고 안 줄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7월 달, 8월 달까지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수급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아마 잔뜩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이 뭐 작은 데는 워낙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어떻게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성장주들 함부로 공매도 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공매도는 쳐도 되는 거죠. 저희가 공매도를 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식도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다만 이제 내가 샀는 주식이 쭉 빠지면 그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성장주나 함부로 공매도 치지 말라는 게 주가 차트 보니까 좀 오른 것 같아서 공매도를 쳤는데 뭐 미래 보니까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해버리면 결국 이제 공매도 친 거를 손절을 쳐야 되죠. 공매도 네. 숏커버링을 하든가 숏커버링 하기 전에 아예 손절매, 그러니까 쇼키즈가 나든가 뭐 이런 이제 사단이 나게끔 돼 있는데 현재까지 뭐 업계에서는 저도 뭐 이 시간을 통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함부로 공매도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워낙 지금 뭐 당장 올해 내년까지만 이익 좋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 부분은 TV 방송 통해서 자주 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다시 한번 좀 보고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화면의 왼쪽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지금 요거 하나 참조하실 부분이 요 왼쪽에 있는 게 1,000만 대거든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000만 대 들어온 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색깔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 다음 북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연간 1,000만 대 들어왔는데 이 1,000만 대를 이끈 거는 유럽과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1,000만 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 전기차 그 수요 전망이 지금 이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000만 대지만 네네. 대충 시장에서는 2030년이면 연간 한 4, 5천만 대, 2035년이면 연간 한 8, 9천만 대. 우리 한 해 자동차가 한 9천만 대 정도 지금 팔리는데요. 이 중에 지금 전기차는 한 해 한 1,000만 대밖에 안 팔리지만 2030년이면 한 4, 4천만 대. 2035년이면 그냥 8, 9천만 대까지 이제 뭐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의 양극재든 뭐 여러 가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도 참 좋지만 네. 이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아. 내후년 해봐 2025년이니까 그 실적보다 2030년, 2035년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기업들을 뭐 그냥 고퍼라는 이유로 잘못 공매도를 쳤다가는 조금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뭐 일단 이번에는 공매도 친 세력들이 뭐 일단 너무 고퍼 하나 보고 잘못 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김윤석 대표님 하면 밸류의 대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 주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걸 좀 뛰어넘는 듯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였나요? 목표가 자체를 상당히 낮추면서 셀 의견을 냈다. 근데 이게 골드만삭스다 보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최근 얼마 전이죠. 네. 뭐 까먹기도 힘들 정도로 불과 얼마 전인데 에코프로비엠이 당시 뭐 20만 원대 후반, 뭐 26, 7만 원 뭐 이렇게 할 때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그러니까 목표 주가로 12만 5천 원.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비엠이 연초에 10만 원대였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30만 원 왔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온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연초 주가까지 다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제가 당시 TV 방송에서 한 차례 한번 거기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외국계라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근엄하게 볼 필요는 없다. 가끔 외국계도 좀 무식한 놈들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12만 5천 원은 좀 너무 과했죠.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좀 계산하기가 쉬운 게 네네.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발행 주익수가 9,700만 주가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사실 주가에서 살짝만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12만 5천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1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수주받은 잔고를 보면은 2025년도 불과 한 2년 후입니다. 2025년도는 순이익 기준으로 한 8천억대 이익이 들어오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네네. 한 8천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 실적은 또 피크가 아니라 그래서 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알고 계시면 좋으냐 하면 어떤 회사가 2025년도에 한 1조 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한 1조 벌 것 같다. 그럼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이후로는 성장 안 할 것 같다. 네. 이러면 이 회사 적정 주가를 얼마 정도 주냐 하면 2025년 실적에 곱하기 한 10배 정도. 뭐 그 이후로는 성장을 안 하니까 뭐 10배 이상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1조를 버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뭐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한 10조. 보통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한 1조 벌 것 같은데 2030년도에는 한 5조 벌 것 같다. 이러면은 1조 곱하기 10배, 10조 주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조면 2030년 예상되는 실적 5조 대비해서는 PER 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는 실적이 이 회사가 내가 이제 기준점을 삼는 그 시점 대비해서 거기서 이제 성장이 멈추느냐, 거기서 또 계속 성장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걸 봐가면서 고실적 대비 몇 배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연말 기준 목표 주가 11조 줬다는 얘기는 12만 5천 원이면 한 11조 됩니다. 네네. 11조 줬다는 얘기는 뭐 2025년 실적 대비 PER 한 12배 줬다는 얘기거든요. 하면 별로 그 이후로는 성장을 안 한다고 본 건데 그건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은 쌩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워낙 뭐 공매도 세력들이 네. 모든 걸 총동원해서 빠져나오려고 쇼를 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4월에 에코프로 BM 기준 봤을 때 30만 원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방송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또 했던 분들도 좀 계시고, 자, 이렇게 본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얘기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사실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올해 4월 달에 30만 원 살짝 넘어갈 때 자, 요 시간이 요 자리에서 지금 좀 이제 과열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연초에 10만 원대 있던 게 지금 30만 원까지 쉬지 않고 불과 2, 3개월 만에 올라왔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바로 가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은 조금 오버슈팅 하는 거다. 그렇다고 이게 뭐 워낙 앞서겠던 것처럼 미래 실적 전망이 밝으니까
막 이게 수직으로 엎어진다든가 이럴 일은 없는데 네네. 대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숨고르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쉬어가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4월 달에 어떤 30만 원대에서 이제 흥분을 좀 갈아치고 앞으로 좀 박스권 나오는 거 염두하고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빠지면 계속 빠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럼 이제 그때 대해서는 조금 또 봐도 괜찮지만 이제는 어쨌든 간에 연초부터 쉬지 않고 이렇게 쫙 올라왔던 흐름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좀 박스권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추정 실적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에코프롬의 추정 실적인데요. 물론 추정 실적이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3,800 벌었는데요. 올해 5,800억, 내년 8,300억, 내후년 1조 1,900억 나올 것 같다. 이 분위기고요. 그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면 올해 3,700억, 내년 5,400억, 내후년에 한 7, 8천억, 7,800억. 거의 한 8천억 벌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한 8천억 정도 이익 나올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2025년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실적 대비 2030년, 2035년 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우리가 2025년 실적에다가 곱하기 그 이후로도 폭발적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한 몇 배 정도를 주냐 하면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정말 성장해도 미래 실적, 2025년 실적 대비해서 한 20배 줘봐야 많이 주거든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한 40배를 줘요. 하면 8천억에 40배면 48이 32, 32조거든요. 32조면 주가로 환산하면 한 3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30만 원대를 진입하는 순간 이 주가는 뭔가 이제 좀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위치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30만 원 넘어가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수주도 잔뜩 받아놨고 2025년까지 실적도 문제 없고 큰 이변이 없는 한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 거는 알긴 알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놨다 보니까 더 올라가자니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또 떨어지자니 또 계속 떨어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박스권 나올 것 같다라는 관점이니까 우선은 뭐 좀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관련돼서 그룹주 미래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뭐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에코프로비엠의 2020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면 2020년도 초반에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2, 3만 원대였고요. 자, 이게 한 단계 크게 올라서 10만 원까지 올라오더니만 이 10만 원대에서 그 1년 반을 옆으로 올해 연초까지 누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연초에 이렇게 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가는 좀 어떤 그림이냐 하면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2020년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올랐던 이유는요. 올해 실적 한 3천억 벌 것 같다. 이걸 선반영해서 올랐던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올해 실적 3천억 벌고 이후로도 성장한다는 걸 반영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수주가 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지켜보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가 분위기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뭐 지금 3, 4월 달에 미국 IRA 법안 통과된 것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 또 CRM에 또 발효된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앞으로 좀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결국 국내 양극재 업체들 크게 성장시킬 것 같다라는 것들이 미래 추정 실력 끌어올리면서 이걸 지금 주가를 끌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 내는 것과 그 실적 대비해서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이익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한 거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을까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박스권이 좀 나오다가 뭐 연말이나 이렇게 올 연말 정도 돼서 보니까 수주가 더 느는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경쟁 업체가 뛰어들어와서 생각밖에 수주가 안 느는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따라 방향이 다시 갈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올 연말까지만 보면 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7월 달, 8월 달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최근에 요 TV 이 시간을 통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저희 회원 방송에서 추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네네. 제가 그거 왜 추천했다고 말씀드렸냐면 수급 이벤트가 있다. 음. 그러니까 7월 달에 에코프로가 FTSE에 편입되는 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다음 7월 달에는 지금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MSCI 편입되거든요. 그럼 이런 일정들이 좀 쭉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공매도 거의 공매도 잔고 한 1조 가까이 넘는데 그 돈들이 어쨌든 주가 떨어지면은 청산을 해야 되니까 네네.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주가가 이제 오르다 보면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도 좀 가속화되고 특정 가격을 넘으면은 흔히 말하는 공매도 쇼키즈 우리 마치 신용 반대매매 나가듯이 공매도도 쇼키즈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급이 8월 달까지는 특히 MSCI 편입되는 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네. 8월까지는 좀 단기 슈팅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K배터리 성장성은 정말 뭐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주목하지 못한 기업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다들 에코프로 그룹만 쳐다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기업들 많은데요. 결국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양극 재업체들 돈 많이 벌겠다 해서 양극재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경쟁력 갖고 있는 쪽에 보면 전해액적이나 아니면 양극재의 어떤 양극활 물질의 원료죠. 이 전구체 쪽이라든가 이쪽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아직 시장에서 눈치 못 채고 있는 기업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은 향후 2, 3년 안에 매출이 한 10배 늘 것 같은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처럼 이렇게 주가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안에서 저는 뭐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아직 이쪽에는 다들 이 종목만 쳐다봐서 그렇지 아직 종목 많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